가는 데가 무서워가지고 제가 저리 돌아서. 자기들 관리의 목적이나 관리 편의성 때문에 공동 운영 계약서다. 공무원들은 권한만 있지 책임은 없다. 지난 2011년 연간 누적 관중 600만 명 고지를 넘어선 국내 프로야구의 인기가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면서 지난해에는 834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8월 10일에 누적 관중 600만 명을 돌파해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성장으로 인해서 야구 경기장 주변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상업적인 성공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돔구장, 고척 스카이돔은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새로운 성공 신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경기장 관중들의 환호성과는 달리 구장 아래 위치한 지하 푸드코트는 문을 닫은 곳이 즐비한, 그래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돔구장이라는 화려한 명성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쌍심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최대 2만 5천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고척 스카이돔.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고척 스카이돔은 평균 17,000여 명의 관중들이 몰려 성황을 이룹니다. 하지만 한창 붐벼야 할 주말에도 고척 스카이돔 지하 푸드코트는 문을 닫은 매장들이 가득합니다. 지난 8월 4일 고척 스카이돔 지하 푸드코트에서 운영 중이었던 매장 가운데 퇴거 명령을 받은 12개 매장 중 공탁금을 낸 2개 매장을 제외한 10개 매장이 강제 퇴거됐기 때문입니다. 강제 집행하는 날 이제 뭐 사진으로 보고 부랴부랴 막 왔어요. 왔더니 막 이미 장사하시는 분들은 망연자실해서 다 나가 있고, 그리고 저희도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저거는 저분들의 일만은 아니고 제 일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공탁을 조금 걸어놔서 그나마 기간만 조금 지금 벌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저희하고도 지금 같은 상황이잖아요. 퇴거된 매장들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상가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점한 후 영업을 해온 매장들입니다. 입점할 때만 해도 상인들은 부푼 꿈을 안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에 세워지는 돔, 일본에도 도쿄돔이라든 나고야돔, 오사카돔, 그 돔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그 사업성을 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반겼고 이렇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영업 4개월여 만에 고척 스카이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에게 미승인 업체라는 이유로 불법 점유자로 몰렸고 지난 8월에 퇴거됐습니다. 위탁 운영업체인 컬처 리퍼블릭이 영업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리공단에서 어떤 설명도 없이 그 컬처 리퍼블릭이 해지됨으로써 권한이 없어졌다. 그래서 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못 나간다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법원에서 7월 26일까지 안 나가면은 강제 집행한다라고 마지막 최후 통첩이 온 거죠. 일부 매장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지만 군데군데 비어있는 지하 푸드코트는 전혀 활기를 찾을 수 없고 남아있는 매장 또한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전에는 손님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텅 비어있어요. 경기가 있는 날도 손님이 없어요. 원래 장사는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지 더 잘 되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손님들이 물어보죠, 오히려. 뭐 피자집은 어디 갔어요? 가게가 왜 이래요?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던 중 지하 푸드코트 전체를 위탁 운영했던 컬처 리퍼블릭이 8월 16일 돌연 휴업을 신청했습니다. 컬처 리퍼블릭은 지난 4월 18일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상태였지만 푸드코트에 입점해 있던 매장들은
그동안 컬처 리퍼블릭이 허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컬처 리퍼블릭 지점으로 다 돼 있는 그대로 유지. 그다음에 보건소에 가면 이 식업료기 때문에 위생 허가나 위생 허가들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현재 좀 저희들 사업자나 저희들 허가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직권 폐업을 해달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각 그 기관에 한 거를 보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영업 정지를 하는 게 옳습니다. 컬처 리퍼블릭의 휴업 신청으로 현재 모든 매장이 사실상 영업 중지 상황에 처했습니다. 매출 누락, 세무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조세처벌법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영업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걸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이런 과정에서 상가 내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서울시설공단은 세무서와 보건소에 컬처 리퍼블릭에 대한 직권 말소를 요청했을 뿐 세입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 쪽에 그 문의를 하거나 요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저희 한번 했는데 저희는 이제 못한다는 입장으로 했죠.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문의라든가 요청은 없어요. 또한 퇴거된 매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대라는 것은 1차 임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컬처 리퍼블릭이라는 업체와 1차 임대 계약을 맺었고 이 업체와 계약한 임대 상인들에게는 계약 승인이라는 형태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단은 공동 운영 방식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전대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동 운영 계약이 중간에 업체가 끼인 그래서 변형된 전대 계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척 스카이돔 지하 푸드코트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한 이번 사태는 서울시설공단과 위탁 운영업체인 컬처 리퍼블릭의 독특한 계약 관계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서울시설공단은 고척 스카이돔 정식 개장 후 지하 판매시설 사업 운영자 입찰을 진행해 낙찰자를 선정했습니다. 고척돔 입찰이 있어서 업종이 맞았기 때문에 컬처 리퍼블릭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그 입찰에 참여하게 됐던 겁니다. 낙찰을 받고 이제 이 운영 형태라든지 매출이나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뭐 전환하다가 보니 컬처 리퍼블릭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고 리퍼블릭으로 낙찰받았던 그 권리를 컬처 리퍼블릭으로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은 낙찰자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 임대료 4억 4천만 원으로 지하상가 운영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 운영권을 갖고 있는 컬처 리퍼블릭은 전기와 공조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매장 구획을 정한 후 입점 업체들과 수익의 일정 부분을 분배하는 방식의 공동 운영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설공단에서도 그 형식상으로 자기들 관리의 목적이나 관리 편의성 때문에 전대를 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그런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상인들은 상가 소유주인 시설관리공단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위탁 운영자와 공동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리퍼블릭 측하고 서울시 공단 측하고 이런 정도로 돼 있는 거는 이제 몰랐죠. 우리 그냥 따라 들어온 사람이죠. 그럼 서울시에서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공동 운영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하지 말고 그냥 100% 리퍼블릭 측이 이걸 다 운영하게끔 직영을 하게끔 했어야죠. 근데 서울시에서 이걸 직영을 아니라는 건 처음부터 다 알았잖아요. 이렇게 공동 운영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고척 스카이돔 지하 푸드코트가 서울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전대차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대차 할 수는 없고요. 바로 임대차만 가능한 상황, 아니면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 그래서 원래는 3단계 구조가 되는데
지금 단계 같으면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바로 이제 사업자한테 넘기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동운영 계약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공공시설 전대 금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동운영 계약 방식을 취한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크게 임대를 줘서 그걸 쪼개서 다시 임대를 주는 거는 뭐 공유재산 물품 관리에 대해서 전되는 거 아니면 전전되는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전대차를 하게끔 만든 거예요, 이거는. 공단이.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공단은 똑바로 져야죠. 하지만 서울시설공단은 공동운영 계약 방식은 전대와는 다른 형태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동운영 계약을 맺은 컬처 리퍼블릭은 매장이 새로 입점하거나 점주가 바뀔 경우 이를 공단에 신고하고 공단은 이를 다시 승인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초 입점한 업체에 대한 시설공단의 사용 승인이 지연되었고 위탁업체가 계약 해지될 때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업체들은 불법 점유자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1월 달에 입점을 했는데 1월 달부터서 4월 17일 날, 4월 18일 날 컬처 리퍼블릭이 해지되던 전날까지도 결국은 불법 점유자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신들 불법 점유자니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득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조차 한마디 없고 일반적으로 매장에 입점을 할 때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들어가게 되지만 고척 스카이돔 지하 푸드코트의 경우 임대료 대신 수익의 15%나 20%를 수수료로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고척 스카이돔 자체가 야구 경기나 문화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영업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영업일이 일주일에 3, 4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상권 자체가 이제 아시겠지만 뭐 특별한 상권이니까 경기가 있는 날 외에 여기서 매출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경기 있는 날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매출을 올리고 거기서 이제 수수료 제하면 나머지 돈 뭐 85% 되돌려 받고 뭐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서울시라는 것에 뒤에 서울시가 있다는 것만 그냥 너무 결국 핑크빛 희망을 가지고 입주했던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과 위탁업체의 독특한 계약 관계에 의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입니다. 고척 스카이돔에 입점하는 것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성공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야구장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푸드코트에서 경기장으로 연결되는 통로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야구 팬들이 고척 스카이돔을 찾는 날이 넥센의 홈 경기가 열리는 날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애초부터 불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매출 부진이었습니다. 장사 안 됐거든요, 다들. 그래서 나가고 싶어 했거든요. 돈만 주면. 그것도 뭐 1억 5천 낸 사람 다 1억 5천 필요 없다. 나 얼마만 주면 난 진짜 받아가지고 나가고 싶다. 이런 매출 부진에는 고척 스카이돔의 구조상 문제도 있었습니다. 야구 경기가 이루어지는 돔 내부와 지하 푸드코트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 손님들은 주차장을 하나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매표소도 그쪽에는 없잖아요. 여기는 따로 두어야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가 유입 인구나 시설 가동률 등이 애초 공단 측이 설명했던 예측량에 크게 못 미쳤고 결국 상인들은 매출 하락에 시달렸습니다. 관리비도 못 내. 그다음에 뭐 거래처에서 결제가 안 돼. 인건비 못 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더불어 컬처 리퍼블릭의 경영 악화로 수익 배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리비도 연체돼 입점 업체와의 법정 소송까지도 일어났습니다. 단 1원의 매출도 리퍼블릭 그 순간 리퍼블릭 통장으로 돈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수수료 제하고 저희 통장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백이 돼야 되는데 그 돈이 안 들어오니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도 안 되니까 뭐 재료비 줘야 되고 인건비 줘야 되고 근데 이제 좀 성질 급한 다른 분들이
예, 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안 나오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 삼기 시작을 하면서 데모하고 이렇게 문 닫고 서로 이제 배척점에 서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부터 뭐 그냥 상권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죠. 이에 대해 컬처 리퍼블릭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홍보를 한다든지 뭐 시설을 한다든지 또 그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뭐 청소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 비용도 꽤나 많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뭐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뭐 이런 비용들이 뭐 많긴 한데 6,400만 원씩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돈을 빌려서까지 충당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7년 1월 이후에 입점한 매장들은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위탁 운영업체가 계약 해지를 당하면서 졸지에 불법 점유자가 된 것입니다. 계약서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승인을 받은 후에 이제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간에 컬처 리퍼블릭이 재정 상황이 사실 안 좋아졌기 때문에 위탁 계약이 취소되면 그 뒤에 떨어진 수탁 계약도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승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불법적인 어떤 점거 내지 어떤 불법적인 점유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운영을 했었고 그 사실을 공단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소한 문제, 여기에서 입주자들이 지켜야 될 일들은 소소한 문제까지 다 또 직접 내려와서 여직원이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 문제까지는 지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승인 문제에 대해서 왜 아무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승인 문제가 튀어나왔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아직도 계속 남고 있는 거죠. 서울시설공단 측은 12개 신규 업체의 영업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컬처 리퍼블릭이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컬처 리퍼블릭 측이 12개 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자료 등이 첨부되지 않은 부실한 서류로 승인 요청을 해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컬처 리퍼블릭의 주장은 엇갈립니다. 저희들은 절차상 작년 2월, 3월 달부터 해서 승인 신청, MD 변경 요청 뭐 이런 것들을 절차대로 다 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문을 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메일이라든지 공문을 다 보냈었고, 근데 그거를 특별한 이유 없이 승인을 안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승인이라는 게 건축 허가라든지 영업 허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승인 받을 수 없는 요건이 있었으면 그걸 거꾸로 알려주길 바랍니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처리고, 그는 시설공단에서 특히나 이상일 처장이나 현재 맡아 있는 그 처장의 어떤 대단한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서울시설공단과 위탁운영업체 사이의 문제로 인해 애꿎은 상인들만 불법 점유자로 퇴거하게 된 상황입니다. 관리공단 측에서 하는 얘기는 승인을 안 받았다. 무조건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또 컬처 리퍼블릭에서는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안 해줬다라는 입장이고, 저희는 승인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요. 그럼 어떤 쪽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 서울시라는 이름을 믿고 사업에 뛰어든 상인들에게 퇴거 조치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서울을 상징하는 주요 인프라를 인수 관리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시설 전문 공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서울시설공단. 그런데 고척 스카이돔 지하 푸드코트 매장 구성을 살펴보면 한 곳의 오락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먹거리 매장이었습니다. 야구 용품점이나 실내 연습장과 같이 야구와 연관된 시설은 전무한 상태. 이런 상황은 애초부터 지하 공간을 활성화시킬 만한 전문적인 공간 기획 능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중간 업체인 컬처 리퍼블릭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서울시설공단에게 있을까요? 고척 스카이돔 지하 푸드코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을 상인들은 위탁 운영업체의 경영 능력 부족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컬처 리퍼블릭 자체가 부실한 기업체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근본적인 것부터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화살은 처음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한 서울시설공단에게 돌아갑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것을 자기들이 단지 전대차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인 전대차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거를 나는 책임이 없어 라고만 할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컬처 리퍼블릭하고 계획할 때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잘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는 말씀들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 좀 심도 있게 서울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경을 써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서울시설공단의 위탁을 맡긴 서울시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단독 입찰이 됐든 경쟁 입찰이 됐든 그 리퍼블릭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뭐 상가라든가 이런 뭐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온 경험이 있는지 정도만 아마 좀 스크린을 했더라면 이런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에 위탁을 맡긴 것이므로 공단에 물어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맡긴 부분이 있고 공단이 1차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각각 위탁기관과 위탁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위탁 운영업체인 컬처 리퍼블릭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별적으로 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세한 거는 그 사람들의 방법이고 그 무책임한 행동이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사업을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컬처 리퍼블릭의 이런 말에도 상인들은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소송에 얽혀 있는 상태고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인들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해결 방안 또한 내놓지 못하는 서울시설공단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개개인의 그 의견이나 생각을 다 그렇게 수용할 수는 또 나름대로 뭐 곤란한 문제가 있겠지만은 한 번도 우리 뭐 개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서로 심도 있게 들어볼 그런 성의도 없고. 관리공단에서는 우리의 상황을 충분히 예견을 하면서조차도 우리한테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충분히 예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책임은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공동운영 계약이라는 방식을 통해 계약한 서울시설공단과 위탁운영업체 사이에서 애꿎은 영세 업체들만 피해를 보게 된 상황.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운영 방식 개선을 제시합니다.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중간에 뭔가를 끼워넣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시설공단 뭐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설공단은 이런 것들을 할 때 자기들이 좀 편리한 것만 좀 찾지 말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가장 좀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생각을 해서 상인들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전대차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거를 뭐 이게 못하게 한다는 것도 좀 안 맞아 보이고 전대차로 해야지만이 지금 같은 어떤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간 단계인 사업자 내지 위탁자가 확실히 동의를 받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더불어 상인들 또한 입점 시 계약 관계 등을 꼼꼼하게 살필 것을 당부합니다. 입점해야 될 그 점포주들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서 하나하나를 좀 다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위탁자가 있다면 그 위탁자의 재산 상태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승인이 언제 완료되고 승인이 됐을 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5년 개장 이후 프로야구 넥센의 홈구장으로 결정되자 고척 스카이돔의 입점은 커다란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상인들. 하지만 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 같은 기대는 실망, 아니 절망으로 뒤바뀌었고 일부 상인들은 쫓겨나고 있습니다. 또
또 다른 걱정은 남아있는 상인들의 전망도 그리 밝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해 고척 스카이돔에는 약 80만 명의 관중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야구 팬들이 스카이돔을 찾는 날은 넥센의 홈 경기가 열리는 72일 뿐입니다. 그것도 경기 시간을 고려한다면 지하 푸드코트의 영업 가능 시간은 더욱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최초의 돔구장이라는 화려한 명성. 하지만 이곳 푸드코트 상인들에겐 마치 이웃나라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